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3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계속 쭉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해 이 부분에서 저 선생님 또 저 얘기하겠구나 중에 하나가 여기가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옳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랑 일치하는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읽으면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조금 집중을 많이 하시는지 1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부분이랑 3부분에 비해서 문항수가 적은데도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들이신단 말이에요. 독해 1부분은요. 그러니까 독해는 전체적으로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독해 2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하면서 디테일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적중 문제 풀죠? 항상 특강은 제가 문제 먼저 가는 이유가 실전 능력 향상을 위해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순서대로 푸는지.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순서가 조금 중요해요. 뭐 어렵지는 않은데 순서를 뭐부터 먼저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보기랑 지문이 똑같아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유사 표현으로 바꿔서 말을 좀 바꿔서 고르기 어렵게 해놓는 게 있고 함정을 파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그런 유형별로 우리가 출제 유형을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그죠? 쭉 이렇게 보통 이제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장을 볼 때는 첫 번째 주어를 보면서 무슨 운동이래요. 운동에 대한 설명인가 보다. 그리고 보기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두 번째 문제. 人在愤怒时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분노하다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분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항상 독해 5급의 독해 이 부분은 중국 문화, 역사, 전통, 예술 이런 건 관련된 지문이 좀 나오거든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문화, 예술 쪽 전통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5대 19국 시기의 황제 남당시대의 황제에 대한 얘기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딱 지금 유형별로 제가 3문제를 갖고 왔거든요. 본격적으로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순서가 중요하죠. 매번 말씀드립니다. 실전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제가 뭐부터 실었죠? 보기. 절대 지문 먼저 보지 마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지금 이 강의 시작할 때 처음 얘기한 게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전략, 무조건 보기 먼저 읽고요. 해석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이게 짧은 이 4개의 보기만 읽고 그 보기 내용이 맞나 안 맞나만 가야지 이 문장을 무턱대고 보면서 해석도 안 되는데 막 어려운데 뭔 얘기하면서 보기 보면 안 된다는 거. 보기 먼저 보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주어랑 수어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 보는 거 봐봐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주어가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 문장 시작도 요양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강도가 센지 효과까지 사실 주어죠. 효과가 뿌예요. 뿌. 찌아를 모르시면 그냥 뿌 아니래. 뭐가 아닌가 보지. 근데 찌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름다울 가짜거든요. 찌아가 가인데 이 찌아 자체가 하오의 고급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효과가 별로 좋지가 않대요. 그리고 이 유익한 거죠. 뭐 현신 찌엔캉은 해석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랑 관련돼서 좋은 건가 보다.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렵지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모르는 단어 스킵하세요. 저녁에 빵왕인데 저녁에 진행을 하는 게 더 이롭다, 좋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보면서 갈게요. 잘못된 정보,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소거하는 거. 그러니까 소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닌 거를 왜냐면 딱 내가 다 알아. 다 해석이 돼. 너무 막 편하게 가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답이야도 있지만 아닌 걸 그어가면서라도 최소한의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거법 쓰셔야 됩니다. 보시면 강도, 요것도 강도를 찾아야 돼. 요양运动是增强人体吸入输送与使用氧气为目的 쭉쭉쭉쭉 가요. 왜 정확하게 읽지 않아요? 보기에 언급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잡아야죠. 뭘 강화시키고 뭘 하는 운동이야. 특징은 강도 T, X 근데 이렇게 그어나가야 된다고. 빨리. 소거를 해야지 답 고르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라는 거. 그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아주 명확한 거는 제껴 놓는데
오늘 제가 뽑아온 이 세 문제는 절대로 그대로 그냥 싱크로율이 높아서 같은 그림 찾기처럼 똑같은 문장을 보기에 그대로 넣어놓은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문제도 제가 넣어왔거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쭉 가요. 그러면 아까 남아있는 보기들 중에서 뭐 저녁에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막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는 좀 해석이 쉬워요. 뿌싱을 하거나 지칭처를 하거나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대요. 뭐를요? 심폐 기능, 심리, 정신, 상태.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네? 이게 비록 그대로 똑같이 싫은 내용이 아니고 유사 표현으로 바꿨어도 의미적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 그죠? 유사 표현을 그렇게 해서 알아보란 얘기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잘 보셔야 돼요. 보기 분석은 똑같습니다. 智商低的人은 뭐예요? 지능이 낮은 사람이에요. 지능이 낮은 사람이 쉽게发脾气,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이거 문장 읽어보시면 알지만 화내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분노를 할 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이건 쉽죠. 不要做决定. 칭의 같은 경우 쉽게니까요. 자, 人在不生气. 이게 표현은 계속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다 화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때 더 이성적이다. 做决定前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럼 겹치는 게 막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분노를 한다, 결정을 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정확하게 맥락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A부터 생각하시면서 그을 수 있는지 봐야죠. 사람이 분노할 때 앞에서부터 IQ가 가장 낮대요. IQ가 낮은 사람이 쉽게 분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IQ가 낮은 사람이 쉽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IQ가 높던 낮던 간에 그죠? 사람이 분노할 때 그게 떨어진다는 거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도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어 수어를 나누라고요. 이거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 왜냐면 이걸로 답을 되게 많이 고르시거든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분노할 때, 관통어는 몰라도 분노할 만 그게 달했을 때 做出非常危险的举动而忽然不知 이거 어렵죠? 뭐 위험한 무슨 행동을 해요. 通常这个时候所做的决定 나오네요. 결정. 그러면 결정이 언급되어 있는 보기 중에서 답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90% 이상이 잘못된 결정이래요. 그죠?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과 상의하라는 게 아니라 보통 열받았을 때 결정을 잘못하기 쉬우니 결정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로 남아있는 4개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게 B예요. 그러니까 IQ가 낮은 사람이 쉽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분노를 할 때 이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게 반대의 경우죠. IQ가 낮은 사람이 막 화를 잘 낸다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니까 그냥 글자만 보고 그걸 답을 고르고 얘를 답을 안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얘는 완전 똑같은 싱크로율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 전통예술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주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왜 자꾸 하는지 알겠죠? 단어 보고 똑같은 단어 글자 많이 들어간 걸로 답 고르시면 안 돼요. 이거 4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5급이라서요. 자, 리, 위, 허우, 치가 나오고요. 읽어보면 이제 지엔치도 나와요. 요런 것도 팁이죠. 허우, 치, 지엔치, 전기, 후기를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작 성취가 더 컸는지. 그죠? 이거의 전기의 작품들이 비통한 마음을 가득 채웠는지 이 2개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셔야 되죠. 정치적으로 실패한 황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더 시를 잘 짓는데요. 描写宫廷生活的词 하면 궁정생활을 묘사한 글이 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자, 다시 입 아프게 설명합니다. 절대로 단어의 모양 갖고 가지 마시고 주어 수어를 나누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함정에 안 빠지려면, 그쵸? 첫 문장부터 보는데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A부터 해서 비교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5대 19개 무슨 황제고 정치적으로 실패한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B를 확인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실패한 그가
문단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둬들였다는 건데 그 사람만 그런 거지 정치적으로 실패한 황제가 글을 더 잘 쓰는 건 아닌데 애석하게도 똑같은 표현이 거의 비슷하게 글자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다 이걸로 답을 고르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자, 갈게요. 그럼 이제 전기랑 후기를 비교하는데 읽다 보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이 전에 지어졌던 거.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건 보기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전기랑 후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를 대충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C에서는 지금 전기 작품 그리고 A에서는 후기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기 작품 같은 경우는 궁정의 남녀하고 두 번째 종류는 후기 작품인 거죠. 주로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이 해석이 못하더라도 나라 잃은 슬픔은 후기 작품이니까 C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주어 수어를 나누라고 했죠. 분명히 전기, 후기 비교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후기 작품은 주로 이렇게 해서 성취가 전기를 뛰어넘어서 거의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바로 A였던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진짜 실전 같은 문제를 풀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하기 편하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전적인 대비 특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집에서 풀었던 쉬운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집에서 나 좀 중국어 하니까 그래서 문제집 많이 풀어보고서는 그러고 갔는데 웬걸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해요.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고서 빠르게 찝은 건데 그러니까 주어 수로 나누고 반드시 분석을 해서 함정에 빠지지 말자가 사실은 오늘 포인트였다는 거. 제시된 정보를 제가 왜 정확하게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 단어 이거 언급됐으니까 이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확도 있게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주어 수로 목적어 의미관계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까 정치에 실패한 황제가 어쩌느니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속어법 진짜 중요합니다. 막판에 찍더라도 진짜 아닌 건 빼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확률상 높아지니까. 유사 표현에 유의하면서 보셔야 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실전적인 난이도의 문제를 10문제를 딱 10분 정해놓고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몇 개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딱 진짜 중간이 50이에요. 5개예요. 평균치가. 그거보다 못 맞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평균적으로 5개 맞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좀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두 개 틀리거나 다 맞는 경우가 사실 흔치가 않아요. 이게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게 10문제밖에 안 돼도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간을 절약해야 돼서 이 전략으로 공부를 그냥 대충 풀지 마시고 문제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유형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서 풀어야 된다는 거. 이 점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배웠던 이 유형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시험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